네,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, 사고 뒷이야기 자세히 풀어보는 사건 팀장 시간입니다. 자, 성룡이 팀장, 오늘은 어떤 사건인가요? 네, 이 윤창호법, 정확히는 음주운전으로 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이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정된 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. 네. 이제는 꽤나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법률인데요. 지난 2018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0대 청년 윤창호 씨가 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. 음주운전자가 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 법정형이 이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이 징역으로 바뀌는 등 처벌이 강화됐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지난해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20대 청년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.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윤창호법 적용 여부를 두고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예, 먼저 어떤 사건인지 자세한 경위부터 알아볼까요? 네, 이 지난해 9월 8일 새벽 대전 동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51살 김모 씨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.12%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았습니다. 그러다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했는데 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. 네.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23살 남성이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3시간 만에 응급실에서 숨졌습니다. 이에 따라 검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,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. 예, 혈중 알코올 농도 0.12% 그야말로 만취 상태였고 또 신호 위반까지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.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윤창호법 위반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1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? 네, 이 윤창호법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. 이 법의 적용 기준 때문인데요.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죄와 달리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. 운전자가 이 술을 마신 것 때문에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느냐, 예. 이게 핵심인 건데요. 그런데 1심 재판부가 여러 증거를 검토한 결과 김 씨가 술 때문에 사고를 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 이런 판단을 내리고 이 윤창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예,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한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먼저 이 수사 보고서에 김 씨의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또 비틀거리는 데다가 혈색도 붉었다고 쓰여져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술에 취해 이 주의력이나 반응 속도가 떨어진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 네.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0.12% 역시 이 도로교통법에서 이 수치에 따라 이 3가지 단계를 구분했는데 그중에 이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 음주 측정 당시 촬영된 김 씨의 사진을 보면 이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이 사고 다음 날 이뤄진 조사에서도 이 사고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는 점을 참작했는데요. 1심 재판부는 윤창호법 대신에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이 음주운전죄를 적용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예, 앞서서 성 팀장이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다고 했습니다. 검찰이 항소를 한 거죠? 네, 이 검찰과 김 씨 모두 항소했습니다. 검찰은 윤창호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고 김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였습니다.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살폈는데요. 1심과 반대로 윤창호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네. 원심 판결이 법리를 잘못 따진 점이 있고 김 씨가 음주 때문에 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봐야 한다는 건데요. 일단 김 씨가 이 사고 직전 술집에서 이 지인 2명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신 뒤 또 자리를 옮겨서 이 맥주 3병을 더 마셨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12%로 측정된 점을 보면 이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다고 봤습니다. 또 경찰관이 법정에서 당시 김 씨가 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, 특히 이 사고 직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서야 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식하는 등 이 주의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예, 처벌이 강화된 법이 적용됐으니까 형량이 더 늘어났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결국 김 씨는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김 씨에게 1심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윤창호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서 선고를 내렸는데요. 사고 당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제한 속도인 시속
60km를 넘는 속도로 달렸던 점과 김 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자기 부담금 1억여 원을 미리 보험사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. 그러나 김 씨가 앞서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, 또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이 대리운전을 이용하라고 제안했지만 그대로 운전대를 잡은 점, 또 피해자 유족들이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는데요.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김 씨에게 원심보다 형이 1년 늘어난 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현재 김 씨가 상고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서 다뤄지게 됐는데요.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윤창호법도 정밀한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듣죠. 성룡희 팀장 수고했습니다.